자바스크립트 초급 강의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먼저 구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변수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선언 방법에는 let, 그리고 bar, 그 다음에 const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let은 선언된 이후부터 유효하고, 그리고 블록 내에서 같은 블록 내에서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ar는 선언된 블록 내에서 유효하고, 다른 점이라면 선언된 라인에서 호이스팅이라는 특징에 의해서 블록 내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et과는 다른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 호이스팅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const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한번 값이 할당되면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구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조건문. 조건문은 if문으로 표현이 돼요. if 소괄호 열고 표현식을 쓰신 다음에 소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어떤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코딩을 하고, 그리고 다 입력이 끝나면 중괄호를 또 닫으면 되겠습니다. 표현식이 true일 때 if문 블록 안으로 프로그램 실행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if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 if문의 표현식이 false라면 else if문을 이용해서 또 다른 조건을 검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식이 true일 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고, false가 된다면 또 else문은 모든 조건문에서 다 true가 아닐 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else인데 여기 보면 대문자 2가 아니라 소문자 2입니다. else문은 넘어가게 되는데, 위 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하면 else의 블록으로 프로그램 흐름이 넘어간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i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1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if i가 1보다 크면 console log 플러스라고 출력을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는데 조건문에서 1보다 커야 되니까 플러스가 출력이 안 되죠. 그러면 0보다 크다면 플러스라고, 플러스가 출력이 됐죠. 이번에는 i에 마이너스 1을 입력하고 else if i가 0보다 작다면 console log 마이너스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마이너스, 그리고 0보다 크지도 않고 0보다도 작지 않은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이때는 console log 0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i에는 마이너스 1 대신에 0을 넣도록 해보죠.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0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에서는 i가 1일 때는 플러스, i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i가 0일 때는 0가 출력되는 결과가 보이겠습니다. if 이렇게 조건문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if문의 활용은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루프를 공부할 건데, 루프에는 while문, 그리고 do while문, for문이 있어요. while문은 if문처럼 표현식이 따라오고, do while문은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while문에서 표현식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표현식을 검사해서 펄스면 이 while문을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포문은 우리가 웹페이지 만들기 강의에서 한번 다뤘는데, 포문은 초기화 그리고 세미콜론 테스트 세미콜론 증가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초기 값이 있고 테스트는 while문에서는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식이 테스트고 증가는 이 초기화 값에서 어떤 증감을 해서 테스트가 유효한지 부유효한지 그렇게 이제 갈리게 되는데, 이 증감문에 의해서요. 일단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먼저 while문을 해보도록 하죠. while문 i가 5보다 작을 때, 그리고 i를 선언해줘야 되겠죠. i는 0, 그리고 콘솔 i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0. i를 증가를 안 시켜줬죠. 그러면 i++ 저장하고, 자, 이제 while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i++를 제가 빼먹었었는데 i++ 증감 연산자 쓰고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것과 같이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do while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o while 저장하고 실행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포문 같은 경우에는 포문 let i는 0, 초기화 테스트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 증감 i++ console.log i 저장하면 결과가 똑같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while문과 포문의 차이는 이 증감이 있고 없고, 그리고 초기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반복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 테스트를 true로 만드냐 false로 만드냐가 중요하고요. 그거를 유념해서 코딩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do while문에 대해서 좀 더 와닿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while i가 0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let i가 0일 때. while문과 포문에서는 while문과 포문에서는 테스트를 먼저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블록 안에 있는 내용이 출력이 안 될 거예요. 근데 do while문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블록 내에 이 코드들을 무조건 한 번 이상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콘솔 i가 0이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0이 찍혔죠. 그리고 포문, while문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i의 0으로 다시 초기화 시켜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 저장하면 아무것도 안 뜨죠. 결과화면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고 실행이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 구문에는 continue 키워드와 break 키워드가 있어요. continue 키워드는 이 continue 키워드를 만나게 되면 반복문에서는 해당 루프를 건너뛰게 됩니다. 건너뛰고 다음 루프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넘어가고, 브레이크 문은 컨티뉴어 문과 다르게 반복문 내에서 이 브레이크 문이 시행이 되면 해당 반복문 자체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문 다음 줄 라인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설명은 어려우니까 또 실습을 해보면, 예를 들면 폼은 let i는 0,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 그리고 console.log i. 일단 이렇게 저장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0에서 4가 출력이 되고, 여기에 if 문으로 i가 2일 때 continue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결과로 확인해 보면 0, 1, 2가 제외된 3, 4가 출력이 됐습니다. continue에서 루프를 건너뛴다는 게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해당 반복문 자체를 빠져나온다고 했는데, 브레이크를 작성하고 저장하고 결과로 확인해 보면 0과 1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i가 0일 때 i는 0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0이 출력된 다음 1일 때 마찬가지로 조건문에 true가 안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콘솔 로그 i에서 1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리고 i가 2가 되는 순간 조건문이 참이 되면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고, 콘솔 로그를 만나기 전에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니까 결과적으로 0과 1만 찍히고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웹페이지 만들기 강의에서 제가 진행을 했던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보면 let하고 elements 그리고 document query select all notice, 이거는 노티스 클래스를 가진 모든 요소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게 배열이라서 length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배열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이 length라는 속성까지 j-를 증가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요소를 모두 순회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포문을 썼고, 그 다음에 elements 대괄호 열고 j 대괄호 닫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배열에 접근하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배열에 접근해서 일련의 작업을 한 다음 이제 포문을 빠져나오면 if 문으로 i가 2보다 크다면 이 노티스가 실행된 횟수를 저장하는 건데, 이 노티스 함수가 실행된 횟수가 2보다 커지면 포문을 돌려서 일련의 초기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코드 안에 포문과 if 문이 같이 잘 곁들여져 있어서 소개해 드린 거고요. 여러분도 코딩 테스트나 이런 걸 볼 때 포문과 if 문은 무조건 쓰게 되어 있으니까 잘 숙지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외를 배워보겠습니다. 예외는 코딩 테스트에서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다음 강의 주제로 삼았고요. 이제 이번 강의에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